문일상인 238화 시작하겠습니다. 명리학 공부는 수학처럼 명리학 공부의 지름길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제 간만에 정말 기분 좋은 하루였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 민중의 승리, 그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의 힘에 의해 쓰였습니다. 비천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많은 분들께 정말 승리의 기쁨, 행복감을 만끽하게 해주는 멋진 문장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저들에겐 암살이라는 극단적인 수단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굉장히 겁을 먹고 있을 겁니다. 모든 기득권을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처럼 앞으로 이재명 정부 5년에 대해서 하늘의 뜻을 물어봤습니다. 지역 13개 천화동인교회가 나왔습니다.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장동으로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화천대유 천화동인. 굉장히 좋은 괴거든. 그러니까 그런 악인들이 써서는 안 되는 그런 용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어떤 유머러스함 그런 것도 이 괴가 딱 뽑히면서 느꼈어요. 천화동인. 하늘에 태양이 걸려있는 아주 아름다운 상이거든요. 조구와 상구가 동했습니다. 동인웅은 무구, 문에서 동인하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을 잡고 화합하면서 새롭게 새로운 시대로 걸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실제 현실 정치에서는 이제 다시 외교를 복원하기 위해서 분주히 세상의 문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도 연상할 수 있겠죠. 윤석열이 남긴 이 시대의 과제는 청산과 개혁입니다. 이 적폐들이 만들어낸 언제든 뒤바꿀 수 있는 이 세상의 약점, 우리 사회의 약점을 완벽하게 청산을 해야 됩니다. 완벽이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에 가깝게 청산해야 하고 검찰개혁을 시작으로 전광석화처럼 언론, 이 기득권 세력, 이 내란당 해체 등의 개혁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뭘까요? 그러면 화합과 도약입니다. 다시 살아나야죠. 전 세계적으로 무역전쟁이 시작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좀 할 말은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여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마치 IMF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그야말로 전 세계적 협력을 받으면서 단기간 내에 나라를 정상으로 회복시킨 그 시절과 비슷하죠. 매우 유사합니다. 그 관점에서 화합의 관점에서 보면 천화동인 더 이상 좋은 괴가 나올 수 없을 만큼 훌륭한 괴가 나왔습니다. 상부 동인우교 무후회 교회에서 동인하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 이제 5년간의 정부를 마치고 물러나는 그 순간이 굉장히 아름다울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14개 화천대유계로 넘어가겠죠. 이 천화동인과 화천대유를 합해서 대동이거든요. 이 5년 동안 다시 우리는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고 그 다음 정부에 이 화천대유의 세상을 물려줄 겁니다. 그야말로 아름답게 도약하는 멋진 대한민국의 미래가 제 눈에는 보입니다. 우리가 뒤처진 AI 로봇을 필두로 해서 미래의 이 경쟁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대단한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했다. 아이러니컬하게 윤석열이 계엄으로 장기 집권을 꿈꾸면서 그 멍청한 놈이 트럼프와 맞상대하는 그런 꼴을 안 볼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작용이 우리가 다시 한번 추슬러서 위대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반작용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죠. 아직도 윤석열이 원자에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좋은 세상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동인우문 이제 문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연대하고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펼치시면 됩니다. 을사병호 정미 이렇게 흘러가는 이 밝은 세상의 모습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힘차게 뛰시기 바랍니다. 명리 공부에 대해서 제가 제자분들한테 얘기할 때 예로 드는 겁니다. 수학은 암기다. 이런 책이 있어요. 2013년에 나온.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공부했던 방식, 그것을 제가 딸내미한테 이렇게 알려주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서. 수학은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합니다. 문제의 집을 풀어요. 근데 풀리나? 내가 그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는데. 그래서 해설집을 가지고 수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수학과에 진학하겠다. 이과에 가서 수학을 많이 다루는 그런 학문을 할 거야. 그런 친구들에게는 예외겠지만 저처럼 문과로 간 사람, 학생들 돌아버리잖아요. 수학 재미없는데 쓸 것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분적분 안 쓰잖아. 그죠? 그 개념이 은근히 세상에 쓰이긴 하는데 그것에 그야말로 아주 이제 깊이 있는 학문적 진리 추구 이런 것과는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죠? 그래서 해설집을 통해서 문제 유형과 패턴을 이해하면 반복적으로 보고 이해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새롭게 응용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런 뇌의 준비가 갖춰져요. 이 책을 제가 읽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런 컨셉을 제일 가장 잘 짚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수학은 이해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해봤고 그렇게 하면 돼요. 명리학도 이해입니다. 그럼 명리학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먼저 사조 해석법을 익혀야 돼요. 이론, 기초부터. 이 기초, 중급이 나누는 것도 굉장히 웃기거든. 솔직히 그래요. 사조 해석법을 먼저 익혀야 됩니다. 사전에 이렇게 푸는 거야. 이 구조적 해석법을 익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이론이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지금 딴 데서 몇 년 동안 배웠는데 사조 전혀 못 풀겠어. 그럼 이론이 부족한 게 아니야. 사조 해석법을 몰라서 그래. 사조 해석법 존재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드리는 거야. 이거부터 익히는 거야. 완전히 거꾸로 배워야 돼요. 이게 사조 해석법이 존재하는구나. 세상에 존재해. 뭐 용신 찾고 이런 게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구조를 딱 해체해서 읽어내면 아주 논리 정연하게 해석이 되는구나. 이게 존재하는구나. 처음에는 다 이해 안 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런 해석 방식을 익혀야 돼요. 그걸 통해서 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좀 전에 수학으로 설명드렸듯이 사주 해설집으로 사주 문제의 유형과 패턴이 익숙해진다. 일부러 해설집 문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사주 해설, 실전 사주 해설 아주 완벽하게 엄청나게 상세하게 그야말로 디테일하게 풀어낸 그런 해설 사례들 있어야죠. 이거 있습니까? 저 있어요. 그래서 제자분들한테 주는 거야. 늘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이거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사주 문제, 이거 수학 문제를 수학 문제를 빌려와서 사주 문제라고 한 거죠. 그 사주 해설 통해서 이 사주 이렇구나 하고서 이해해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 많은 사례들을 이런 식으로 수학 공부하듯이 이해를 해가야 뇌가 점점점 명리학적으로 바뀌어요. 명리학을 이해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아주 깊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게 돼요. 우리의 뇌가. 그래서 사주 구조를 딱 보면 타타닥 이렇게 보게 돼요. 처음에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죠. 속도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니까. 수학 공부하고 닮았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수학 공부 그렇게 안 하셨다면 잘못하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수학 잘 못한다? 그렇게 시켜보세요. 된다고. 그런데 그 해설 한두 번 읽고 나는 안 돼.
아니, 이해될 때까지 계속 애들 보면서 반복적으로 봐야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설을 읽고 이해를 해야죠. 그럼 준비가 돼.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사주 똑같다. 그러면 사주가 풀려요. 풀립니다. 저절로 풀린다고. 왜냐면 응용의 단계로 올라서요. 자기도 모르게. 이 길이 있는데 엉뚱한 짓을 자꾸 하면 그게 되겠냐고. 저는 이것을 공부해서 만들어낸 사람이야. 제공한다고. 그럼 그대로 하면 돼. 자꾸 오솔길 헤매봐야 안 돼. 그런 거 가르쳐 드렸어요? 지름길이야. 제가 좋아했던 우리 발형, 발길머가 사망했습니다. 세상을 떠났죠. 인간은 누구나 다 세상에 왔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발길머 옛날에 짐 모리스 토스의 짐 모리스 역을 했었죠.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고스트 앤 다크니스라고 마이클 더글라스와 이제 더블 주인공 했었죠. 사자 나오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탑건의 아이스맨, 그리고 불멸의 걸작, 알파치노와 나왔던 히트 간만에 한번 봐야겠어요. 히트는 네이버의 평점 9.3점인가 그럴 거예요. 넷플릭스에 있었는데 또 없어졌더라고. 어쨌든 발킬머 시대를 풍미했던 배트맨 포레버 이런 영화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배트맨 영화 다시 한번 만들고 싶다 이런 게 성만이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한번 했으면 됐지 뭐. 기해병자 정해갑진. 자, 이렇게 평관원에 태어났습니다. 겁제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직장 생활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화배우가 되거나 이런 삶을 살기는 쉽지 않죠. 해자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국가자리까지 이렇게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식신도 여기 있어. 국가자리에서 일하는 거죠. 이 갑이 어디서 튀어나왔어? 이 해중갑목 국가자리 정인 자격 튀어나왔어. 그 자격 가지고 겁재들과 함께 갑기합해서 갑기합을 한다는 것은 이 자격 가지고 일해. 전문가로서. 이 전문가로서 일하려면 국가자에서 올라온 이 자격 필요해. 그것이 해자 축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 국가자리에서 정인 자격을 취득하여 일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진토 상관이 있으니까 이 식신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작동해버리면 이 관을 인멸시켜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만두려고 한다고. 근데 운에서 기가 막히게 이런 걸 작동시켜요. 술토가 와서 진술충 해버리면 술토를 향해서 가려고 할 거 아니야. 여기 비견들이 있는. 그죠? 이 자격 가지고 이런 상관적 일을 할 거야. 진토를 동하게 한다고 뻥 쳐버려. 그럼 해수 임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직장생활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가더라도 자꾸 임묘하는 일이 생겨요. 직장 그만두겠다. 자, 신자진 새로운 직장 신금 돈 벌 거야.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고 또 그러다가 자수가 말하는 운에 또 왜냐면 신자진 신이 공nhập하는 거기 때문에 자수에 질량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이 역마성에 또 새로운 해수에 가려고. 그러니까 자칫하면 계속 직장을 옮기는 그런 형태로 일반인들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 이 재관운을 만나면서 재관인, 그죠? 그러면서 승진도, 연봉도 물려받고 승진도 하고 꾸준히 관의 혜택을 보는 그런 사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관과 진의 원진 기문이 딱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길보다는 이렇게 상관이 딱 동하면 나 이러이러한 문화예술계에서 술토, 술의 천문성의 그런 상관적 행위를 하면 살아가면 안 돼? 유충한다는 얘기, 이건 안 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쓰는 거야. 이렇게 술에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쓰는 거예요. 그런 상관이 내가 국가자리, 해외자리에서 뜨고 그저 그런 문화예술계의 인정을 받으면서 갑기합으로 쓴다는 것은 그런 인기를 누리면서 내가 연기로 쓴 거죠. 그런데 이게 해자, 얘가 이제 왕지죠. 방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럼 동료들하고 굉장히 잘 지내면서 동시에 얘가 진짜 주연이고 나는 그야말로 이 그를 서포트하는
세미주연이라고 하면 적절할까요? 그런 식의 연기를 해왔다. 그런 식의 브랜드다. 내가 원탑이 되기보다는 병화라고 하는 애에, 이해되십니까? 그 옆에 있을 때 나도 이 정화로서의 이 희미한 빛이잖아요. 근원이 없잖아. 병화의 빛을 받아서 이 어두운 밤바다에 홀로 떠있는 달과 같은 존재, 등대 같은 존재가 그 빛을 부여받는. 그러니까 단독 주연은 어렵다. 함께 출연할 때 빛이 난다. 마이클 더글라스와 같이 나왔거나 탐 크루즈하고 여기서는 이제 알파치노하고 그런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 해자축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이 나의 상관 기질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재성이 오고 그러면 이 진주물목 상한다고 이 수기가 있으니까 수생목 아니야. 세운에서 다 수기가 마를 때가 와요. 아무리 강해도 다 마를 때가 온다고. 미토 같은 거 오면 해미합하면서 목의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고 짬이 하면서 자수가 마르려고 하고 이런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를 수 있어. 그것은 딱 설명 듣고 그런 사례들을 딱 보고 이해를 하면 강한 것이 순간적으로 약해지는 그런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제극인 딱 되는 상태에서 뜬 것이기 때문에 이 상관을 잘 다스리거나 통제하거나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럴 때 이 상관 기질이 탁 튀어나오면 에이 해서 다 인묘에 때려쳐. 그거 안 해. 나의 고집 이런 것이 작동하고 그러면서 이 해자축의 이런 관계가 해수가 인묘되고 그러면 해자축이 연결성이 깨지죠. 그럴 때는 또 동료들하고 치고받고 사이가 멀어지고 아예 안 보고 막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사주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수기가 너 미친 듯이 많아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마른다고. 이런 운에 말라요. 좀 전에 설명드린 딱 그런 운에 마른다고. 마르면 이게 진중을목이 미중을목이 굉장히 수기 부족으로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세운에서 금을 딱 만나고 특히 이런 운도 금생수가 잘 되는 것 같아도 토생금 금생수가 잘 되고 신자진 잘 된 것 같아도 세운에서 이런 거 만나면 그런 순간에 마르고 그러는 거 그 이치를 정말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제대로 공부 안 하고 뭐 용신운이 지나고 기신운이 와서 뭐 용신이 깨지고 그러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다 헛소리. 그렇게 보는 거 아니다. 건강은 오행적 관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신금이 떠서 이 갑을 칠 거 아닙니까? 많은 화기에 달궈진 갑 이런 걸 치는 거예요. 지지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난 상태로 드러났는데 그럼 이 갑이 뇌를 상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두함에 문제가 생긴 거죠. 특히 이 미호가 공망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맞죠? 정, 병을갑, 해, 술유신, 미호의 공망이라고. 그러면 이런 식신, 그다음에 오화라고 하는 근이 없는데 비견, 공망 같이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몸이 아파서도 있고 나의 연기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럴 때 이렇게 수기가 마르면서 내가 근을 가져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도 마르면서 세운에서 금에 이렇게 자극이 되면 미중목 진중을 상하는데 그렇게 상한 상태에서 올라오면 그죠? 이 해중간목 이런 것은 해중간목이 해묘미에서 묘를 막 만들어내고 그래 목이 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막 없는 것이 마구 이렇게 공엽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해미 그래서 해중간목이 마른 상태로 이 미토 속에 인묘하는 형태 갑도 상해서 인묘하려고 하는 형태 그런 식의 반응을 잘 읽어주셔야 된다. 벌써 19분이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에 콕콕콕콕 이렇게 상하는 이 갑이 장생받다가 장생받지 못하는 이런 수기에 이런 생을 받지 못하고 이 강해진 열기에 자극받은 살기 등등한 신금에 이렇게 상하는 문제가 있다.
58대운은 이제 그러면서 수기가 마르는 와중에 이제 경금이 올라와서 치는 문제까지 있고, 그럴 때 이런 불사, 병호, 정미 이런 세운에서 싸움이 되면서 많은 화기, 이런 수기는 마르는 상황에서 화기가 금을 자극하죠. 금을 자극하면 갑이 상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죠, 후두함이. 그런 와중에 이런 무군까지, 물론 월운이긴 합니다만 굳이 이것까지 볼 필요는 없죠. 이렇게 많은 목화로 이어진, 그 사오미로 강해진 그런 화기가 근없이 뜬 이 경금을 굉장히 가열하는, 천간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 폐에 문제가 생긴 거죠. 폐렴에. 전체적으로 이 사주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이런 큰 해자축 연월일로 이렇게 어떤 관이 크게 되어 있는데, 그걸 내가 상관을 통해서 내가 끌고 와, 내 연기를 통해서, 나의 끼를 통해서 끌고 와. 그러니까 국제적인, 세계적인 그런 명예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활동하는 무대, 연기, 세계적인 무대, 이런 쪽에서 활동을 하는 거고, 그걸 하려면 반드시 이런 문화예술계에 인정을 받고 활동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니까 합이 되고 안 되고 이건 신자진인데 뭘 쓸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자축으로 이렇게 연결되었는데 큰 명예를 얻고, 그 명예 속에서 나온 인기를 얻고, 그 인기에 기반하여 혹은 관과의 계약, 영화 제작사 이런 것과의 계약을 통해서 연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잘 읽어주셔야 되고, 이런 금운이 금생수 돼가지고 금생수 수생목 마구 이런 게 아니라, 수기는 언제든 마를 수 있는 거, 미토나 술토가 와서 마르면 그럴 때 금운이, 이 대운의 금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대신 이럴 때는 천간에 수기가 떠서 이 갑에 큰 문제가 없다가 점차적으로 이런 운도 수기가 세운에서 마를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지지에서 상했거든. 얘가 마르는 운에는 그런 식의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예전에 치매 관련 사주, 브루스 윌리스나 스티븐 호킹 박사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해 드린 바가 있는데, 건강 쪽으로 그런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 제 유튜브에 있다고. 그런 것들 보시면 아시게 돼요.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것 같네. 자세히 읽어보세요. 저는 그 이상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제 제자분들 정기 특강 때 다시 아주 상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자, 기분 좋은 주말,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